예, 안녕하세요.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박노송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뜻깊은 인터뷰를 할 수 있게 기회가 마련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 합격생분들과 함께 다양한 컨텐츠로 인터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3부작 인터뷰 시작했는데요. 1부는 첫 번째로 이제 최종 합격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반복적인 1차 합격을 이루고 나서도 최종에서 잘 안 되셔서 마지막에 정말 인간 승리죠. 끝까지 이겨내셔서 합격을 하신 우리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들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담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1부를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초소생 시절에 좀 점수가 조금 낮게 형성돼서 많은 좌절감과 방황을 거쳤다가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그 성장을 해서 N수행을 거치면서 굉장히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신 1차 점수가 굉장히 높은 60점이 넘어가는 이런 고득점 합격을 하신 우리 또 저하고는 좀 어떤 같이 연구원으로서 같이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러한 컨텐츠 2부를 준비했고요. 마지막 최종 3부는 전국 8도에서 초수생 또 N수생분들이 합격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겪었던 이야기, 또 자신이 어떤 힘들었던 이야기, 또 공부 방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공유해 볼 수 있는, 특히나 초수 합격생분도 계셔서 초수생분들이 또 어떻게 합격할 수 있었는가, 이런 얘기 들어보는 마지막 최종 3부에 해당되는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 3부작 중에서요, 지금 1부를 찍을 계획이었고 지금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앞으로 추후에 총 3부작에 거친 여러 합격생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희망도 얻으시고 정말 살아있는 어떤 수험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길라잡이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또 강사가 또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같은 길을 걸으시면서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또 도움도 되고 희망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해 봤으니까요. 자, 우리 선생님들 또 코로나 때문에요, 줌 화상을 통해서 진행을 해봤으니까요. 한번 차분히 한번 보시면 아마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보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 세 분, 그러니까 이제 좀 공통적인 특징이 있으셔서 제가 이제 오늘 한 자리에 좀 초대를 해봤는데, 감사하게도 흔쾌히 또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 다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합격하셨는데 세 분 모두 조금 아픔이 있죠. 예, 최종 탈락이라는 경험을 하시고 그걸 이겨내셔서 결국은 끝까지 승리를 해낸, 제 입장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시나리오를 가장 완벽하게 보내주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시험 결과를 거치면서 합격하신 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최종 탈락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멘탈을 굉장히 아슬아슬했을 정도로 괴롭히셨을 텐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참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세 분께 어떤 공통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설문지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제 최종 탈락했을 때 그때를 상기하고 싶진 않으시겠지만 그때를 상기했을 때 정신줄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멘탈을 어떻게 부여잡으셨는지, 자신만의 그런 방법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1차만 연속으로 합격했다는 게, 제가 이제 보통 우리 수강생분들께 출제자의 영향, 또 출제 경향, 뭐 이런 정보적인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우리 새 선생님은 그걸 깡그리 무시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합격이다. 예, 참 대단하신 것 같은데 좀 그런 노하우, 방법이 있으면 좀 한번 반추해서 그런 부분을 진솔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공부 방식은 좀 주변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공부 방식은 별로 좀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내가 이런 것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 다른 사람과는 좀 어떤 다른 방식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코드에서 내가 좀 개발을 해서
이런 공부를 좀 해보았는데, 내가 이런 게 약한 것 같아서 이런 걸 좀 해봤는데, 이런 공부 방식이 좀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 내 느낌상.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영역별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 뭐 전반적인 걸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3가지 질문을 지금부터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1번 질문부터 진행할까 하는데요. 먼저 우리 부산에서, 진짜 제가 우리 부산 선생님은 얼굴 배워서 내가 진짜 너무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선생님 죄송한데 2차를 몇 번 보셨죠? 2차 3번 쳤습니다. 3번 보셨죠. 제가 역대로는 5번까지 본 적이 있어요. 5번을 연속으로 하시는 2차 그만큼 힘들죠. 여러 가지로 좀 힘든데 좋아요. 우리 선생님이 정말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근데 사실 뭐 이런 방법을 썼다라고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얘기를 해드리고 싶기는 한데 사실 딱히 그렇게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았고요. 그냥 1차를 탈락을 했을 때는 그냥 뭔가 내가 공부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니까는 그냥 바로 뭔가 조금 한 며칠만 쉬다가 바로 공부를 들어갔는데 이제 채탈을 하고 났을 때는 약간 이거를 내가 뭔가 공부를 부족했다라기보다는 되게 정말 재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딱 먼저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당장 공부를 하고 싶지도 않고 이래서 뭔가 이건 특별히 극복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좀 시간을 가지고 방황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선생님은 조금 시간을 가지시는 걸로, 그죠? 그럼 언제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만약 1년을 뒤로 본다면? 요번에 이제 마지막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채탈하고 2월을 그냥 다 쉬었어요. 그리고 2월 말부터 이제 그 박노성쌤 인강 이제 신청을 해서 그 1, 2월 거부터 제가 그전에도 선생님 강의를 들었었기 때문에 같은 강의를 이제 1, 2월 듣는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해야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좀 빠르게 이렇게 3월부터 1, 2월 강의를 쫙 들어서 그렇게 하니까 4월 정도 되니까는 그 진도를 따라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방황을 하셨다고는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방황을 굉장히 빨리 끝내셨는데요. 제가 봤을 근데 때. 그게 약간 뭔가 이런 거를 극복을 했다기보다는 뭔가 그래도 채탈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가 이까지 가봤으니까는 포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내가 아예 가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뭔가 뭐 방황이 더 길 수도 있고 뭐 다른 쪽을 생각해 볼 수도 있기는 한데 뭔가 채탈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뭔가 내가 일단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한 상태라서 다시 약간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2월 말쯤 되면 놀다가 2월 말쯤 되면 이제는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좀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네, 저는 그 데미지가 굉장히 오래 가서 내가 다음에는 1차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막더 멘붕이 올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자, 그럼 이번에는 경기도, 우리 선생님께서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죠? 네. 정말 제가 알기로는 0.1점 너무합니다. 0.1점이 뭡니까 전체? 그래서 최종에서 0.1점이라는, 제가 작년에도 같이 2차를 준비했었지만 참 속이 쓰렸는데 우리 선생님은 네. 어떠셨어요? 저는 그 부산 선생님과는 다르게 정말로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저는 합격자 발표를 확인한 날 바로 자서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이게 꿈이다, 이건. 다음날 일어나서 새로 고침을 다시 해볼 정도로 그때는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또 우리 부산 선생님은 너무 긍정적이신 게 저랑은 좀 마인드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저는 박노선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번에 1차조차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불안감이 너무 컸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최탈을 했던 해에 1차 점수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스터디를 할 때에도 주변에서 2차를 못한다는 피드백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불합격을 했을 때 그 충격이 너무 컸고, 그리고 박노선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0.1점 차이로 떨어지다 보니까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하루 동안은 그렇게 시체놀이를 일단 한 뒤에
이렇게 있다 보면 제가 좀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그때는 정말 주변과도 연락을 다 끊고, 누구와도 연락을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제가 기간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라도 붙잡고 있어야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뭐 그 뒤에도 사실 실패의 연속이었죠. 학원 경력밖에 없다 보니까 기간제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면접까지 갔는데도 경력이 없으니까 너는 안 된다. 면접에 왜 부른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딱 정확하게 불합격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제가 기간제가 됐어요. 오, 그래서 기간제가 된 그걸로 이제 그거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음, 이제 이게 했으니까 또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정신줄을 부여잡는 방법. 사실은 막 되게 이유를 찾으실 거예요. 채탈을 하신 분들은. 내가 왜 도대체 떨어져야 됐을까? 나보다 못하는 사람도 주변에 많이 붙었고, 억울하고, 정말 억울함이 가장 클 것 같거든요. 화가 나고 억울하고. 슬픈 거를 떠나서. 근데 일단 그에 대한 생각을 좀 안 하시고, 뭔가 바쁘게 살아가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봤자 어차피 이유는 어차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제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고, 그날따라 뭐 저는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뭐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너무 큰 원인이나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쁘게 살기. 네. 사실은 제가 오늘 다들 잘 되셔가지고 정말 기쁜 날에 이제 뭐 어떤 걸 공유하려고 왔는데, 어, 세 분이 이제 지금에서 이게 편하게 얘기하지만은 좀 제가 약간 감정이입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예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는 생각보다 뭐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지금 염소연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막 울컥하네. 네, 솔직히 막 울컥하는데 다들 잘 되신 거죠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잘 돼가지고 모인 거지 잘 안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소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감정이입을 좀 제가 좀 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예 선생님만 부산 선생님 넘어갔을 때 넘어가니까 갑자기 제가 감정이입이 너무 돼가지고 강원 선생님은 어떻게 강원 선생님은 뭐 작년에 정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부산 쌤은 제가 조금 이제 그 피드백을 올해는 좀 못 해드렸는데 두 분은 작년에 제가 같이 했었잖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합격하실 것 같았어요. 올해 제가 느꼈을 때. 그래서 제가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사람이 보는 건 똑같은가 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올해 시험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좋아 보이면 남들 눈에도 좋아 보이는가 보다. 이런 걸 조금 잠깐 느꼈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우리 강원 선생님 원래 이제 경기 선생님은 좀 원래 잘하셨다는 느낌 들었었는데 강원 선생님은 제가 180 보였어요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네. 일이 있었는지. 네. 사람이 너무 달라져 있어가지고 네, 네. 합격할 거라 내가 예상을 했는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일단 작년에 탈락하고 저는 뭔가 시험을 치고 나서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건을 못 지켰다는 걸 저 스스로도 느꼈고 사실은 아니라고는 했지만 뭔가 탈락을 예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컴퓨터에서 탈락창, 그러니까 합격자 명단에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확 와닿게 되니까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한테 전화할 때도 그렇고, 나 혼자 있을 땐 괜찮았는데, 그걸 막상 현실로 말을 하고 알릴 때가 되니까 그냥 눈물만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탈락하고 나서는 이제 바로 본가로 내려와서 그냥 부모님 얼굴 보고 그냥 며칠을 그냥 울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정신줄을 부여잡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일단 나는 이 생활을 1년 더 못한다. 그래서 학원 강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그 어플에도 이력서를 올려놨던 상황이었고
올리자마자 문자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내가 하고 싶지가 않았던 마음이 또 들고 막상 이력서는 올렸는데 내가 진짜 강사로 하면서 올해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인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탈락한 후에는 바로 저는 박노송쌤 연간 패키지를 긁었어요. 그리고 아니, 그 선생님한테 돈 번 거밖에 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라도 옆에서 내 진도를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연락을 사실 하지 그랬었어. 연락을 좀 네. 세 명 다. 저는 사실 작년에는 강의를 많이 안 듣고 혼자 공부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1년을 또 채워야 하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막막해서 이번에는 강사 선생님의 뭔가 리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뭔가 스스로를 좀 속이면서 다시 책상 앞에 앉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막 공부가 잘 안 되죠. 당연히 집중이 잘 안 되니까 그때에는 내 마음을 좀 돌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작년에 못 만났던 친구들도 같이 만나서 시간 보내고 그러면서 마음을 돌보다가 집에 다시 돌아오면 어차피 힘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조금 극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 그 경기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좀 바쁘게 자신을 좀 바쁘게 한다. 잡생각이 안 되고. 사실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잡생각이 들 때는 일을 막 잡아버려요. 약속을 잡고 막 잡는데 결론은 부산 선생님의 멘탈이 제일 센 걸로. 결론은 진짜 멘탈 갑오브 갑입니다. 야, 아니 근데 네. 제가 그 말씀 그렇게 드렸지만 한 번씩 이제 뭐 한 달 정도 방황하고 공부 시작했다고 해서 이제 막 완전히 뭔가 멘탈이 잡아졌던 건 아니고 한 번씩 막 이렇게 울컥울컥 올라와요. 내가 막 2차에 2번이나 갔는데 뭐 별로 잘 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진짜 왜 떨어졌지 막 이런 그런 게 울컥울컥 올라올 때가 있긴 한데 뭐 그럴 때 그냥 집에 가서 뭐 맥주 한 잔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하여튼 그거를 근데 그 울컥울컥 하는 게 1년 내내 그래요. 약간 한 번씩 이렇게 올라와서 그렇지 1년 내내 그래요. 그래서 뭔가 합격하기 전까지는 멘탈을 완전히 잡는 게 사실 좀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제가 맨날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시험은 끝나야, 끝을 내야 진짜 이제 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세 분이 뭐 어쨌든 끝을 내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감정이입 안 하기로 했으니까. 잘 돼서 만난 거니까, 우리 셋은. 자,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좀 응원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될 것 같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라는 것을 좀 이겨내면, 그 끝에서 분명히 길은 있다.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질문은 1차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되게 궁금한 겁니다. 이건 강사로서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1차만 연속해서 합격을 했어요. 아까 뭐 3번 연속이다. 야, 예전에도 제가 이제 3번, 4번 연속으로 합격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그때는 사실 차마 이제 뭐 어떤 인터뷰나, 이런 부탁을 못 드렸어요. 저도 약간 이제 누군가에게 뭔가 이런 거 뭐 영상 찍어주세요. 뭐 이런 거 인터뷰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그런 게 좀 못해가지고, 사실 못했는데 좀 많이 후회했어요. 왜냐면, 궁금하거든요.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 1차라는 것도 큰 벽인데, 그거를 당시 멘탈을 잡았다는 것만으로 몇 번 연속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예전에 이제 그 대구에서 연속으로 3번을 보셨던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은 어차피 시험 가니까 시험장에 다 보여준다. 그럼 보여준 대로 풀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친구들과 함께 나눴던 대화를 옆에 듣고 저 사람은 다음에도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시험이라는 것을 잘 보기 위해서는 공부도 중요하고 뭐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시험을 대하는 자세, 태세,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긴다. 그거는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궁금해서
자, 이번에는 이제 강원 선생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강원 선생님께서도 연속으로 합격하셨는데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일단 최종 탈락을 했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있어서 1차 합격을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중심을 좀 잡을 수 있었던 게 작년만큼만 하면 돼라는 생각을 저는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내가 노력했으니까 1차 합격을 했지. 그러면 나는 올해 작년처럼만 하면 돼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저는 1차 점수를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 2차가 굉장히 조금 자존감이 많이 낮았었고, 2차에 조금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1차 점수를 완전 많이 높여야겠다라는 욕심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작년에 나보다 1만 더 잘하자라는 생각을 해서, 그 생각으로 저는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를 조금 경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시험 자체를 경쟁률이나 혹은 상대평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절대평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육합 점수는 몇 점을 맞자. 전공 점수는 몇 점을 맞자. 이러면 나는 무조건 붙어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점수만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경쟁률이나 혹은 뭐 타인과의 경쟁 같은 거에서 좀 자유로워지니까 공부하는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자만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나는 작년에 다 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해 또 한다는 생각이 지겨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경계하려고 작년에 했어가 아니라 올해 또 할 거야. 올해 하면 돼. 내가 다시 새로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초수처럼 공부를 또 했고 그것보다는 조금만 더 잘하자, 1만 더 잘하자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경계하는 게 재미없다예요. 음. 하기 싫다, 루즈하다. 사실 시험이라는 게 뭐 늘 새로운 게 나오는 건 아닌데 생각해 보면 공부가 이제 하기 싫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공부를 찾아가는. 그래서 제가 보통 우리 선생님 얘기하신 거를 제가 이제 수업자 얘기할 때는 50점만 우선 넘기는데 목표를 잡자. 맞아요. 우선 50점이 넘어가야 된다. 뭐 타인이고 뭐고 필요 없고 시험에 어떻게 한 50점 중반까지만 넘어가면 합격한다 무조건. 커트라인이 이제까지 뭐 그걸 넘어간 적이 없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항상 매년 초수다. 이렇게 무조건 잘 물어보나 이렇게. 하여튼간에 예. 노량진은 항상 이래요. 시끄러워요. 예. 근데 뭔가 그런 부분을 항상 강조했는데 저도 좀 강사로서 고마운 게 뭐냐면 그런 식의 뭔가 강조를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그걸 해내서 합격하는 코드를 이제 보여주시면 상대적으로 저도 좀 수강 선생님들한테 조금 어필을 할 때 좀 자신감이 붙는 것 같아요. 참 이런 거 보면은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 생각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고. 자 이번에는 뭐 제 얘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좀 약간 정리해드릴 건데 참 멘탈적인 어떤 부분을 상당히 뭐 아까도 뭐 멘탈 어떻게 보셨는데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대단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강원 선생님과는 좀 달라요. 강원 선생님은 이제 공부를 또 처음부터 열심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기간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원격 수업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가서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행정 처리하고 애들 그 뭐 원격 수업 과제 관리하고 이러는 게 진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작은 목표를 잡았어요. 3월 달부터는 퇴근하고 2~3시간만이라도 공부하고 가자. 그러니까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독서실에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말 2~3시간만 하자라고 했고, 그때 머릿속으로 가장 많이 떠올렸던 생각이 박노선 선생님께서 항상 수업 시간에 하는 말이 이제 임용은 엉덩이 싸움이 아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뭐 꼭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좀 트여야 된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에 되게 많은 위안을 받고, 제가 절대적인 공부 시간은 부족하지만 그 절대적인 시간을 뛰어넘는 양질의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박노 선생님 강의를 몇 회 들었기 때문에 수강 자료도 많이 있고, 네, 그렇죠. 예,
해서 개론서하고 그 핵심 키워드 목록집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상반기에 해야 되는 공부들을 그때 정말 그냥 정말 차근차근 두세 시간씩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번 설문 문항이 1차만 연속해서 합격할 수 있었던 방법이잖아요. 네. 저는 사실 박노선 선생님 만나서 가장 감사한 거는 답안 구성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의고사 시즌이 되면은 박노선 선생님께서 항상 키워드 살려서 4줄 안에 길게 만연체로 쓰는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엄청,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정말 많이 따르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제 몸에 익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2020년에 공부를 해서 올해 붙은 게 아니라 2019년까지 공부했던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사실 지금 합격할 수 있었던 거지, 작년 한 해에 어떠한 공부를 해서 합격한 건 아니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수험생들 중에서도. 네, 수험생들에게.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작년에 전화도 드렸었죠. 시험 당일날. 기억나세요? 네.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것 같아서 이런 거 조심해라. 이렇게 전화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좀 연락이 한동안 안 되셔가지고, 걱정을 좀 했던. 근데 제가, 우리 경기 선생님은 또 인연이 있다 보니까 제가 포트폴리오 제일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제 2차 포트폴리오는 강원 선생님이 상당히 기억에 오래 남는데, 답안 작성을 놓고 봤을 때는 경기 선생님이 기억이 참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그 답안지를 제가 포트폴리오를 봐왔기 때문에 글을 참 잘 쓰세요. 글씨체부터 글 구성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깔끔하게 잘 쓰시는데, 그때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런 정확 채점 했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선생님을 처음 접했을 때는, 제가 만났을 맞아요. 때는. 그래서 그때는 약간 풀어 써야 되는 시즌이었었어요. 그때 시절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채점 방식이 좀 변화를 거치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선 답안을 되게 깔끔하게 쓰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때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도 다 열심히 하셨지만은, 특히나 선생님의 답안 구성은,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많은 분들께 조언을 드리는 것이, 아까도 이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글이 우선 깔끔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는데, 뭐 지금 말씀은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셨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원래 답안 작성을 깔끔하게 하는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효과를 더 극대화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표현을 좀 잘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확실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리 부 선생님, 야, 부 선생님이야말로 이제 가보부감 아닙니까? 오늘 여기 다른 분들은 가보부가 그냥 3번, 어떻게 어. 3번을 통과합니까? 근데 사실 박노선 쌤 수업 시간에 이런 말 몇 번 하셨는데, 합격한 사람들은 자기가 왜 합격한 줄 모른다 이런 말 네.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제가 왜 이렇게 3번이나 1차에서 합격을 했는지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1차를 처음으로 합격을 했을 때는 이제 그전과 비교를 했을 때 제일 큰 차이는 일단 박노성 쌤의 수업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야, 이건 너무, 이거는 조금,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이게 홍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예. 사실 그 전에는 그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독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점수가 엄청 모자란 건 아닌데, 하여튼 어느 수준에서 약간 커트라인에서 조금 못 미치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박노성 쌤 알게 돼서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그 해부터 이제 제가 1차 합격을 그냥 계속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진짜 뭐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1차 합격에 일단 제일 큰 그 방법은 박노성 쌤 강의를 들었던 거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항상 노성쌤 시키는 거를 거의 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 따라서 이제 다 하고, 이제 개인 공부 이제 박노성쌤이 이제 추천해 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개인 공부하고 이래서, 그냥 왜 합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뭐 크게 뭐 특별한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작년에 우리가 그 대구에서, 그죠? 직강에 오셨었죠.
네네. 모의고사 시즌. 네네네. 예. 제가 이제 뭐 다른 두 분께도 감사하면서도 예, 부사 선생님한테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때 딱 교실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 거야. 근데 아는 체를 할 수가 없더라고 내가. 응? 예, 왜냐면 선생님이 복잡한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여기 앞에 또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잠깐 쉬는 시간에 가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래서 면접을 이제 스톱 시연이나 이런 건 상관없는데 면접이 조금 점수가 안 나온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그래요. 아, 면접을 내가 어떻게 잡아드려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좀 뭐 속으로 좀 제가 많이 속상했어요. 솔직히 말해. 예, 속상했는데 선생님이 그래도 이렇게 지금 저렇게 편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진짜로. 그래서 한동안 좀 안 보이셔서 이제 가장 걱정하는 건 그거거든요. 솔직히 가장 걱정되는 건 포기할까 봐. 포기하거나 아니면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처럼 작년처럼 안 할까. 작년보다 좀 더 해야 되는데 응? 뭔가 더 노력해야 되는데 좀 자칫 잘못하면은 뭐 전반기 날려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나중에 가서 모의고사나 열심히 풀어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부분을 지구력을 이제 못 갖고 버릴까 봐. 그게 가슴 아프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하면서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다 강의를 듣고 계셨다는 거잖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처음 알았어요. 뭐 인강 들으면서 저한테 뭐 연락도 한 번 안 하셨잖아. 세 분 모두. 뭐 나중에 가서야 합격했다고 얘기하셨지만은 나는 솔직히 말해서 강의 안 듣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후반기에만 집중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마음적으로 되게 불안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선생님 뵀을 때도 그렇고 경희 선생님께도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렸었고 강원 선생님은 2차 때 제 2차 특강 때 와서 앞에 내가 그때 본질 수업 해오라고 그때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왜냐면 내가 실시간으로 선생님을 보고 뭔가 있었대. 케어를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든 네네. 케어를 해주고 싶은데 단체로 있으니까 선생님만 이제 어떻게 케어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좀 그거를 좀 빌미를 해서 해줄까 하고 이제 시켰던 건데 하여튼간에 세 분 모두 뭐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말 리부트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1차를 연속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연초부터 리부트를 사실은 마음을 잡지는 못했음에도 우선 공부는 해야겠다. 다시 열심히 해서 올해는 기필코 합격한다. 이런 이제 리부트를 잘 하신 게 그래요. 사실은 뭐 방법적인 거야 뭐 얼마든지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심동적인 거, 마음적인 게 사실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수험 과정. 그렇습니다. 감정이입 안 하기로 했으니까 좀 너무 갑자기 몇 번 고비가 옵니다 지금. 고비가 살짝 나 왜 이러지? 나 요즘 나이 먹었나? 왜 이렇게 아직 갱년기는 아닌데 살짝 오네요. 자 이번에는 좀 팩트적인 얘기를 합시다. 앞에 거 두 개는 조금 낭만적인 얘기였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이런 공부 방식은 좀 비추한다. 사실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수기라든지 이런 걸 접하면서 뭐 이런 책 봐야 된다, 저런 책 봐야 된다, 이런 공부해야 저런 공부 정말 많은 어떤 카더라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무조건 정답인 왕도는 없죠. 공부의 왕도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공부 방식을 좀 많이 선택하는 것은 좀 별로 내 생각에는 어차피 내 피셜이니까 내 생각에는 좀 비추이고 반면에 무조건 또 방송 강의가 좋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니까 그건 제가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고 선생님들께서 개별적인 공부에서 이런 공부는 조금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됐던 것 같다. 뭐 문학을 내가 좀 약했는데 분석을 좀 잘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했는데 이런 게 결과적으로는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코드를 좀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이번에는 부산 선생님 먼저 하셨고 강원 선생님 먼저 하셨으니까 마지막은 경기 선생님을 먼저 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비추천하는 공부 방식으로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인강만 듣는 것. 그러니까 뭐 직강만, 인강만 듣기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의외로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들을 싫어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종종 계세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인출을 해야 되고 뭔가 써봐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왜냐면 그거는 자기 자식 부족한 나와 마주해야 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 과정을 자꾸 피하려고 그냥 무의미하게 인강만 듣는 선생님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무의미하게 인강 듣는 거 정말 비추천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인강을 듣고 이제 하반기가 되면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시즌이 오면 단순히 강사의 문제를 암기해 하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저도 초수 재수 때 범했던 실수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 강사님들의 문제가 얼토당토 않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답을 외우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어도 결론적으로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공부 방식은 저는 어쨌든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논술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답안을 반드시 적고 그것을 스터디원과 돌려 읽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작년에는 기간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학도 저 혼자 했어요. 근데 교육학도 할 시간이 없죠. 왜냐면 전공하는 거에 너무 바빠서. 그런데 제가 올해 교육학은 거의 만점을 받아서 그게 아무래도 어떤 강의를 단순히 제가 써보고 이게 많은 것이 아니라 제가 쓴 답안을 스터디원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게 읽혀지냐 이런 것들을 서로 많이 피드백을 주고받은 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약간 그 실전, 그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험을 염두에 두고 그런 거에서 전략이라고 저는 이제 보통 얘기 표현을 하는데 그런 전략적인 공부를 좀 진행하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본인이 갖고 있는 기재를 좀 더 잘 승화시키려고 노력한. 그러니까 사실 공부의 왕도는 없지만 자기가 잘하는 거와 못하는 거를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하나는 확실하게, 그죠? 인센티브를 가져가고 다른 하나는 확실하게 보완을 해서 약점을 없애는 게 사실 이제 시험에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과정을 잘 하고 아까 특히나 제가 이제 뭐 자세하게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하죠.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하지만 왜 강사들의 또 문제를 외우는 게 의미가 없는가, 그죠? 특히나 9월, 10월 이런 개발되는 문항들을 단순하게 외우는 게 왜 문제가 되는가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드리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를 못하면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후반기로 가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그런 부분을 아주 우리 선생님께서는 잘 전문의 천착이라고 하는데 꿰뚫고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부산 스님님 갑자기 죄송해요. 괜찮아요? 준비됐습니까? 네네네. 네. 부산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비추하는 공부 방식은 어떤 걸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저는 해본 것 중에 이거는 별로다 싶었던 그런 방법은 그냥 애초에 별로 없었어가지고 그냥 굳이 한 가지 말하자면은 이제 옛날에 이제 어떤 다른 분을 한번 봤을 때 약간 공부를 하다가 뭔가 정확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개념 같은 것이나 어떤 책에 나와 있는 어떤 문장이 의미가 모호하다던가 이런 거가 있을 때 그걸 약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참을 수가 없어서 다른 서적을 막 찾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꼭 확인을 해야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 그렇게 그냥 이런 뜻이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 뭐 그런 거 정도 좀 조심을 하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저는 다른 합격 수기 같은 것도 막 많이 본 그런 타입이 아니라서 비추하는 방식 뭐 어떤 거 있는지는 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1차 합격을 했을 때는 제가 친 지역에서 커트라인이 한 1점 정도씩밖에 안 높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그러니까 이번 시험 할 때는 제가 막 2차를 그렇게 막 정말 뒤집어지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1차에서 좀 점수를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다른 것들을 좀 더 추가해서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이것도 노송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거긴 한데 우선은
그 전공서를 좀 네. 다른 해보다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하는 그 연차가 좀 쌓이다 보니까는 그 책을 한 권을 읽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그렇죠.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배경 지식이 쌓여 있어서 그런지 그 책 한 권을 읽는데 정말 얼마 안 걸렸어요. 짧으면은 제가 그냥 매일매일 거의 다른 과목을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책 한 권 읽는데 2주 정도면 그냥 다 읽고 뭐 이렇게 금방 걸려서 뭐 노성쌤 그 유튜브에 있는 네. 책 소개해 주는 거에서 좀 괜찮을 것 같은 책은 그냥 다 샀어요. 안 사는 거는. 그래서 올해는 그 전에 읽었던 책도 또 읽고 또 새로운 책들도 약간 오래 공부하다 보면 지겹잖아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책 있으면 사실 좀 재밌거든요. 뭔가 네. 새로운 거라서. 뭔지 알 그래서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다 읽었고 그래서 올해는 전공서를 진짜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올해 처음 해본 거는 이것도 노성쌤 추천해 주신 건데 모의고사 고3들 모의고사 문제 그리고 네. 수능 문제 이거를 좀 봤어요. 그 어떻게 봤냐면 그거를 이제 그 문제를 그대로 풀었던 건 아니고 그렇죠. 그 문제를 뭐 굳이 만들거나 이런 시간이 드는 거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문제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뭐 문학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문에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A 이렇게 해서 묶여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보고 이제 그게 그 부분에 이제 표현 방식을 묻는 게 원래 문제라면은 그 선택지들을 보지 않고 그냥 그 지문만 보고 서술형이라고 생각하고 이 지문에서 어떤 부분,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뭐 이러이러한 표현 방식이 드러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실제 우리 시험 치는 그 서술형 쓰는 방식으로 혼자 한번 그 옆에 그냥 적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독서 영역 빼고는 그게 그 방식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화작이랑 이제 문학 그리고 문법 이렇게 네. 해서 그 문제들을 좀 오래 해봤는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만드는 맞아요. 문제니까 네, 좀 정련이 돼 있고 그래서 좀 실전 문제 푸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본인이 비추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데 본인이 비추했던 것만 다 보강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확인하고자 출처를 들어간 거죠. 사실 저도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항상 요구하는 게 같이 책을 읽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충분히 배운 다음에는 학습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내 말도 믿지 말아라. 이 단어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를 하다못해 교재나 그리고 정보서적이라도 꼭 들어가서 그 용어가 어딘가에 교과서는 그게 아닙니다. 교과서는 이제 그게 해당이 없는데 그런 걸 해달라 부탁을 제가 늘 하는 건데 매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좀 신기한 건데 해달라는 걸 다 하고 계세요. 보면. 간단한 것 같아요. 의외로 보면은 그러니까 해달라는 거를 하고 계셔요. 항상. 그러니까 그 차이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 해달라는 것이 너무 버겁다,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 상담하다 보면 계시거든요. 보면은 좀 가슴 아픈 게 저거를 해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과정에서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좀 그거를 잘 못하실 때 조금 속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처를 두고 그거를 확인한다. 그리고 제가 또 하는 말이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 잘하셨는데 무조건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겠죠. 당연히 교수가 개발하고 교수가 만든 문제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늘 얘기하지만 출제자가 교수님인데 아무리면 교수님이 일반 평강사나 평교사가 쓴 책을 가지고 참고해서 내진 않겠죠. 그래서 항상 저자가 교수님 걸 봐라.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교수가 만든 문제다 보니까 좀 깔끔하고 죠 수능 모의고사라든지 수능 기출문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아까 또 그 기가 막혀 있어요. 제가 우리 선생님 보면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독서는 힘들어요. 제일 쉬운 게 문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화법과 작문 쪽. 사실 문학 쪽은 이제 작품 때문에 보는 건데 진짜 독서는 수능 교재나 수능 문제를 가지고 그거를 임용화 끌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과감하게 아까 선생님한테 좀 덧붙이자면
과감하게 잘 안 될 것 같은 건 안 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교수님들의 전문성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에서 내가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 어떤 부분을 이제 맡기거나 하는 게 나은데 선생님은 딱 그게 정확하게 스스로가 딱 결정이 돼 있는 사람 같아요. 듣고 보니까. 그 저도 모르게 아까 이제 웃음이 나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제 생각처럼 움직여 줬거든요. 신기해요, 신기해. 그냥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부담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 목이 선생님은 메는데. 이 모든 걸 다 뛰어넘는, 이 모든 걸 다 뛰어넘는 어마무시한 노하우가 나오셔야 돼요. 네. 미안합니다. 그런 건 그냥 없고요. 편하게. 자, 어. 강원 선생님, 한번 이제 비추 공부 방법과 추천 공부. 일단 제가 해보고 저한테 있어서 별로였던 거랑 괜찮았던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개인마다 공부하는 스타일도 그렇죠. 다르고 왕도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제가 했던 스터디를 볼 때 별로였던 거는 상반기에 많이들 하는 것 같은 EBS 수능 특강, 그거 문학 가지고 변형 스터디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어떤 범위를 정해서 그 작품에 딸린 문제들을 보고 중요한 키워드 같은 거를 이제 서술형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게 그런 변형 스터디를 많이 하는데요. 그때는 상반기였고 문제를 풀어보고 싶으니까 막 이렇게 들어가서 했었는데 별로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첫 번째는 일단 저희가 문제를 다시 변형하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혹은 그 답안에 있어서 신뢰성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초반에는 모르겠는데 이게 몇 회차씩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걸 내가 변형해서 문서화하는 작업 자체가 조금 시간 낭비스럽고 되게 빗좁은 개살구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서화를 하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이쁘고 그렇죠. 공부한 느낌은 느낌이 드는데 맞죠. 예. 이거에 지금 돌이켜보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음. 문서 작업만 열심히 하게 되는 스터디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했고 예. 두 번째 비추하는 스터디는 음. 해법문학 5종을 예. 이렇게 진도를 빼는 스터디가 있어요. 어, 막 개인별로 몇 작품씩 정리를 해서 문제를 조금씩 내는 거를 뭐 몇 달 안에 끝낸다라는 스터디를 했었는데 문학 작품에 대한 두려움이나 혹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작품 양치기라고 하죠. 양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이 한 공부는 제 거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분량을 나눠서 진도 빼는 스터디는 저는 좀 비추인 것 같아요. 공부를 남이 했던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 지식이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나누어서 진도 빼는 스터디, 예를 들어서 해법문학이나 뭐 500선 이런 거 분석하는 스터디 같은 건 조금 저한테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추하는 공부 방식은 첫 번째로 현대시를 분석하는 스터디인데 이때에는 그 노송쌤이 주시는 현대시 핵심 키워드라고 하죠.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그것을 이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는 키워드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봤고, 이거를 개개 작품을 본다기보다는 이러한 계열에는 이 키워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감을 익히기 위해서 했던 스터디였거든요. 이런 방식의 분석 스터디는 좋았던 것 같아요. 한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계열에서는 키워드가 이 정서, 이 분위기, 이 상황 이런 식으로 조금 분석 틀을 갖추어서 분석을 했던 스터디는 조금 시험장에서도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개론서 관련하는 모든 과목 있죠. 문학 제외하고 문법이랑 원사기 측면에서는 개론서 목차 세우는 거. 저는 그거를 좋았던 것 같아요. 목차를 세우고 그 목차를 암기해서 내가 인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어떠한 개념이 들어있는지를 간단하게 마인드맵처럼 인출하는 거를 조금 추천해 드리는 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 한 부분에만 이렇게 빠져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게 조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이거를 묻는데 나는 이 부분을 모르면 적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이랑 같이 암기할 수 있도록 그 목차를 세우는 공부가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줌인, 줌아웃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네. 그거 방법을 활용해서 목차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인출해보는 네. 스터디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교육학적으로 얘기하면 라이거루스의 정교화 이론이에요. 네, 맞아요. 전체 그림을 먼저 보고 부분 미시적인 거 보고 다시 가라. 뭐 교육학 연구자들도 만들어 놓은 공부 방법인데 많이들 그런 방법을 좀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11월 달에 마무리 특강 할 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을 그대로 썼거든요. 그 방법이 가장 잘 속된 말로 먹히는 곳이 사실 문식성 쪽하고 문법 쪽이죠. 문학은 약간 그런 요소가 좀 없어서 좀 공부하기 힘드신 건 저도 이해해요. 그래서 아까도 뭐 정말 좀 모호하잖아요. 사실은 컨텐츠를 개발해서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여러 작품에서 전형 계열을 합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그리고 뭐 탁 진짜 막 무슨 적중 같은 느낌도 들지도 않고. 그지만은 이제 선생님이 그 과정에서 기능이 신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과정에서 해결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는데 항상 결과론적인 것만 찾아보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스터디에서 비추 스터디 얘기는 사실 그런 공부 방식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그런 공부 방법에서 사실은 그래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얘기하니까 이제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다른 이제 합격 수기에 뭐 해법 문학을 보고 공부했다, 뭐 수능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했다 이런 이제 문구가 올라오면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도 그냥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노트에 들어보면 해법 문학이나 이런 서적을 굉장히 경멸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예, 그리고 그런 식의 공부 방법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2020처럼 뭐 이성배 벼라든지 최도서의 성인꽃 같은 실제로 해법 문학을 읽었을 때 더 도움이 될 만한 이런 또 문제들이 나왔던 해가 또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다, 무조건 맞다고 하는 건 그렇지만 비율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랬던 해가 드물죠. 2020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해에서는 교과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수록되어 있지 않은 작품들이 더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스터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 그러한 위치에, 그러니까 사실은 강의를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이제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건 정말 금물이거든요. 사실 이 영상 컨텐츠를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 제 강의가 우수하다, 제 강의를 들어야 된다, 그래 합격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험 과정에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제 발을 디딜 때 길을 잘못 디디면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시간이라는 건 쏜살같이 쏜 화살처럼 흘러가 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처럼.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 영상 컨텐츠를 꼭 만들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차, 이제 그 목차를 저는 컨텐츠라고 보통 지칭을 하는데,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두 가지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것이 이렇게 되신다. 첫 번째는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으니까 조금 고되고 괴롭더라도 앞에 이렇게 되신 분들을 보면서 희망을 잃지 마셔라.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좀 정말 그 앞에, 그러니까 비고츠키의 이제 GPD라고 하죠. 이제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저도 이제 그런 걸 공부했으니까 가장 효과적인 건 전문가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GPD에서 상호작용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방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떤 과정을 통과한 사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방금 전에 해결한 사람, 마스터가 아니라, 예. 그래서 뭐 교수님이나 저 같은 강사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처럼 같은 고민과 같은 벽에 부딪혔는데 그걸 극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근접 발달에 의해서 그죠?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도 믿습니다. 비고츠키의 이론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인터뷰를 저도 정말 바쁘죠. 요즘에 그 연수 다들 지금 받으시고 계신 거죠? 부산도 연수 하시나요? 네. 그럼 지금 다 온라인 연수 하시는 거예요?
네,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온라인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출석 체크처럼 자리 비우면 안 되고 그게 다 체킹이 돼요. 카메라 켜두고 있어야 돼요. 아, 뭐가요? 카메라 켜두고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중간에 뭐 화장실도 못 가요? 못 가요. 아, 진짜요? 아, 강원도는 아닌가 본데? 네, 저희는 단방향 연수여가지고 아, 그냥 내가 콘텐츠만 이렇게 컨텐츠만 보면 되는구나. 아, 경기도는 좀 빡빡하네요. 부산은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온라인 강의형 연수도 있고 실시간 쌍방향 연수도 쌍방향도 있어요. 하고. 네. 옛날 경기도는요, 그 연수를 그 합숙으로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서로 손잡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우리 수강생 선생님들끼리 뭉쳐서 했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손잡고 들어가니까 재밌다고 나름대로 기숙사 같이 이렇게 있다는데 그런 게 차라리 별로 좋지는 않겠네요. 하여튼간에 세 분 모두 바쁘신 시간, 특히나 지금 이제 저녁 타임에 쉬어야 되시는데 정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고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를 많이 힘드실 거예요. 학교 현장이 많이 힘드실 겁니다. 뭐 교사 응가는 먹어도 안 먹는다는 말 있잖아요. 굉장히 힘드실 거고 우리 사회가 또 뭐 여러 가지 뭐 학교에 뭐 교권 실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래도 잊지 마시고 원래 본인들이 가려고 했던 길에서 이게 얼마나 가치로웠던 길인가 하시면서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만 정말 정말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뭐 제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니 뭐 시작을 우리 세 분하고 하니까 다음은 연구원 분들만 모아서 할 거예요. 연구원 분들만 연구원 분들도 이번에 많이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초수 때 점수는 되게 안 나왔는데 N수를 거치면서 점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던 분들이 좀 계셔서 그 과정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도 궁금해서 두 번째 컨텐츠는 이제 저희 연구원 분들하고 만든 컨텐츠를 하고 나머지 세 번째 컨텐츠는 이제 전국 초생들 이런 분들 이제 컨텐츠를 제가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첫 스타트가 우리 세 분하고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이제 이제 학원 같은 거 임용 같은 거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혹시라도 나중에 뭐 서울로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갑자기 선생님 강원도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서울로 가고 싶어요. 뭐 이런 말 하지 마. 그랬죠? 네. 행복하게 즐겁게 멋진 학교 생활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것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 인터뷰 다 마칠게요. 정말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것으로 마치고 뭐 언제 기회가 되시면 또 연락 주고 뵙는 걸로. 안 봬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많이 홀가분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